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11월 전체운을 보는 시기가 왔네요. 연말 느낌 나죠? 이제 진짜 올해가 가는구나 라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11월 계획 한번 세워보셨나요? 저는 슬슬 이제 다이어리를 채우고 있는데 내년이 벌써 기대가 되는 건 우리 모두가 아닐까 싶어요. 아직 12월까지 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저는 계획 세울 그런 엄두조차 안 나네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오늘 전체운 보시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좀 차분히 하나씩 해나가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더 적중률이 올라가거든요.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두 눈을 감으시고 11월을 상상하시면서 조용히 집중해 보세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나요?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숫자 공개할게요. 3번, 2번, 4번, 5번, 1번.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여러분들의 11월이 어떤 시기인지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Hold Your Vision 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카드가 나올 때는요, 인내심을 가지고 너의 비전을 보고 계속 지속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나 큰 어떤 투자나 베팅보다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하는 11월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체되는 것을 조심해라. 라는 언지도 주니까요. 뭔가 여러분들은 꾸준함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모습. 자, 여러분들은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여러분들의 겉모습으로 나왔고요. 매지션이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비전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사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건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더 큰 그림을 보고 내가 투자하는 일이 생기겠다. 또는 시작하는 일들이 생기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호. 그러니까 인생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조망하고 걸어가는 그런 11월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황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에는 어땠는지, 또 11월은 어떤 흐름으로 또 들어와 있는지. 아하. 오, 좋네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10월에 힘드셨죠? 할 일은 많고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은 많은데 이게 새로 무언가 시작할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행동력이 받쳐주지 않다거나 또는 상황 자체가 조금 나를 도와주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나요?
이 10월 달의 흐름을 보면 소드의 그런 속성이 많이 나왔어요. 다 칼 카드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많았다던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뭔가 나를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지금 소드의 왕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내면이나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로 나왔다 보니까 이 왕은 내가 먼저 싸움을 걸지 않는 왕이거든요. 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설산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겨울에 왕이 앉아 있고 전쟁을 치룰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렇다는 건 내 머릿속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고는 있지만 행동력이 그렇게 따라주는 10월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뭔가 그림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사실 행동력이 나오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지는 하거든요. 내 자존심에 스크라치 날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인 10월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11월에는 달라요. 굉장히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완즈의 에너지가 들어와서요. 여러분들이 새로 도전하고 시작하고 싶고 시도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생기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페이지 완즈가 나올 때는요, 하고 싶은 게 많을 때 나오기도 하고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재미를 찾는다는 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1월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될 만한, 또는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속마음의 흐름도 한번 펼쳐볼게요. 또 소주의 킹이 나왔네요. 자, 속마음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무언가가 굉장히 가득가득 했는데, 이걸 다 표현하기에는 상황적으로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있어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안절부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하면 되지 하는데, 뭔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들 때 있거든요. 그거는 심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시기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속마음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인 게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 4번의 펜타클로 나왔다는 건 특히나 이 펜타클의 속성은 뭐 금전이나 물질,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일 수도 있는데, 속마음에 나올 때에는 대체적으로는 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진 능력을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데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좀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역량이라던가 커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세세하게 여러분들의 직업, 금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조금 주의해야 하거나 이슈가 되는 일들은 무엇인지 한번 뽑아볼게요. 금전, 인간관계, 하하. 자, 여러분들은 좀 전환점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부분에서 달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더 문 카드가 직업에 대한 카드로 나올 때에는 뭔가 좀 안 풀리고 지연되고 답답할 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언 카드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직업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 이 비전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현실에 대한 그런 생각들보다는, 그죠?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고 싶다 보니까 해왔던 대로 계속 방식을 고수한다던가 하려는 마음이 한켠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 현실적으로 뭐 이게 돈이 되나,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런 걸 계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좀 비현실적이어도 좀 비전을 보고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잘 모르겠어. 근데 왠지 내가 저쪽으로 가면 나중에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아마 11월에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불분명한 미래에 대해서 베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게 투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그쵸? 내가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주의 카드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영감이 좋아지거나 직감이 좋아질 때에 내가 베팅을 하기 좋은 직업은 예체능 계열이겠죠. 그 이야기를 써야 되는 작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저처럼 타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카드를 뽑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영상을 만든다던가 뭐 그림을 그리신다던가 하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표현하고 싶고 왠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영감, 그런 것들을 많이 믿고 따르면 좋다고 하고요. 또는 직업적으로 현실성을 반영을 해야 더 잘 풀리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뭐 돈을 다룬다던가 계산이 딱딱 떨어져야 되는 그런 회계사, 변호사, 뭐 판사, 검사, 뭐 군인 이런 분들 있잖아요. 현실을 직시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 카드가 좋은 게 이 양면성을 보여줘요. 이렇게 똑바로 볼 때에는 되게 이렇게 좀 밝잖아요. 밤인데 좀 밝아요. 내가 어둡지만 갈만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보면 너무 삭막해. 그쵸? 그래서 이 양면성을 잘 들여다보는 한 달이어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업적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데에 베팅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하는 그런 큰 결정을 해야 될 때에는 이번 달 11월은 결정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데스 카드가 금전운에서 나오면 이 여러분들의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금전적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팔아야 돼요. 부동산을 팔거나 이사를 가거나 또는 돈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맺고 끊음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기 좋다. 또는 부동산 거래하기 좋다. 또는 거래를 갱신해야 될 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맺고 끊는 어떤 거래가 있다면 그거는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카드에서도 보면 위에는 이렇게 밝고 뭔가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곳으로 가는 해골이 있는데 반대편으로 펼쳐보면 그냥 여기에서 굳어버렸어. 오도 가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전의 거래가 있는 곳에서는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부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관계운에서요. 여황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여왕제가 나올 때는 내가 관심을 받고 예쁨 받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여유 있고 편안한 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할 일이 있다면 친절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조금은 겸손하게 너무 내 위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좀 맞춰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는 지혜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여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아요. 굉장히 애기 같은 속성이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예쁨을 받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도 도가 지나치게 자기가 잘난 걸 너무 잘 알고 내가 예쁜 걸 너무 잘 알면 조금 미워 보일 수는 있어요. 이 여왕제는 특히나 삼수를 담고 있어서 말에 대한 그런 좀 주의를 많이 주기도 하는 수거든요. 그래서 말 조심해라. 말을 좀 예쁘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실 수 있을 거래요.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연애에 있어서도 내가 막 예쁨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거니까 막
잘 맞춰주게 된다던가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된다던가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내 위주로 맞춰주기만을 계속 바라면 조금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또한 예쁨 받고 싶은 만큼 배려를 해주자. 여기까지가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왕제가 나올 때에는 뭐 미뤘던 약속이 있으시다면 약속 잡아서 또 재미난 시간 보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직업, 금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11월을 잘 보냈을 때에 한 달 후에 받게 되는 보상은 무엇인지 먼저 뽑아볼까요? 우선 직업적인 부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네.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 오! 자, 우선은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5 완즈가 나왔는데요. 5번 완즈의 속성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가벼운 언쟁을 하거나 경쟁을 할 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됐던 거, 뭔가 실체를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가장 큰 보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가 발현이 된다는 건 뭔가 부정적으로 들리긴 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를 때보단 나은 상황이에요. 그쵸?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처리해야 되는지 보이게 된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운명의 스레바퀴와 이 완즈의 시종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뭔가 내가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고 나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그런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애매하게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아, 언젠간 되겠지. 아, 저쪽으로 가면 뭔가 얻을 게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 생각했던 것들의 실체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잠깐,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뭔가 여러분들이 찝찝할 것 같아요. 이 5 완즈에서 끝나면 뭐야 좋단 말이야 나쁘단 말이야 뭘 얻는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단 말이야 뭐야 이렇게 될 것 같았어.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7번 소즈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내가 욕심만 안 부리면 내가 갖고자 하는 만큼의 결과를 보게 되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성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안 부리고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얻는 보상은 무조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직업적으로 어떤 큰 베팅이라던가 큰 변화를 주려고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어떤 인물이 나왔다는 건 내가 이제 에너지가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거니까 정체되지 않게끔만 내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든다는 생각으로만 직업적으로 좀 계속 몰입하고 나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데스카드 위에 4번 컵카드가 떴는데 이 4번의 속성은 이 데스카드에도 있어요. 데스카드가 13번이니까 1 더하기 3은 4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된다.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계약자랑 그냥 계약을 하면 되는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아, 권리금 좀 더 받을까? 조금 더 있다가 팔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4번의 컵카드처럼 이 보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여자분이 컵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소중해요. 근데 이 컵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대요.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아끼다가 똥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전적이거나 직업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걸 얻으려고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타이밍 잘 보셔서 내가 대충
대충 너무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그 선에서 그냥 계약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아셨죠? 파세요.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끼다 떡듭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요, 재밌게 보상카드로 에이스 펜타클 카드가 떴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는 게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질적인 이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커리어일 수도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거가 나왔다 보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서 내가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사랑을 많이 받는다. 물질적인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 선물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다. 또는 기쁜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나에게 이득을 주는 어떤 기쁜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아까 금전적으로 뭔가 털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세입자나 좋은 계약자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게를 팔 때 만약에 누가 보러 온다. 뭐 이사를 가는데 우리 집을 보러 온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집안 청소를 좀 깔끔하게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번 여왕제 같은 경우에는 시각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보이는 걸 굉장히 많이 믿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조금 하자가 있다거나 있잖아요. 막 곰팡이 같은 거 이런 거 이 집은 곰팡이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있어도 일단은 내가 털고 나가야 되니까 일단 그거는 조금 이렇게 좀 잘 처리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내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지는 않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주부터 5주차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1, 2, 3, 4, 5. 자, 우선은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생길 거다. 뭐 이런 예언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운이 강해지니까 이걸 활용해라.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일단 첫째 주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뭔가 수련하거나 훈련하기 좋은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할 게 있으면 좀 열중이 좀 잘 되는 그런 시기이니까 공부량을 늘리든 혹은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예 각을 잡고 독서실을 끊어도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셨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 보시고요. 또는 직업적으로 뭔가 도전해 보고 싶고 뭔가 시도해 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능한 선에서 뭔가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는 운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첫째 주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조금 부족할 수 있대요. 또는 상념이나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중대한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미루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만 여러분들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좀 미루면 좋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애정을 쏟고 싶은 사람이 생기거나 또는 마음 쓸 일이 좀 많이 생긴대요. 이 세 번째 주에 퀸 컵스가 나왔거든요. 이 퀸의 컵 카드는 엄마의 마음을 뜻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또는 이 상황에 굉장히 몰입되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많이 담아야 되고 마음을 좀 많이 써야 되고 그런 직군에 계신 분들은 셋째 주에 굉장히 에너지가 좋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요. 행맨 카드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행맨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거꾸로 보기 때문에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내년에 어떤 큰 프로젝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는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럴 때에는 네 번째 주에 전략 짜기가 굉장히 좋겠죠. 네. 자, 그리고 다섯째 주에는요. 은둔자 카드가 떴어요. 이 은둔자는 내면에 집중할 때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을 보고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 검열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좀 긍정적인 자기 검열을 하도록 노력하는 거, 그것만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부정적으로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언제 나는 저기에 도달할까, 이런 생각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정체되지 않고 쭉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런 걸 좀 고쳐 나가면 좋겠구나, 내가 이런 걸 조금 시도해 보면 좋겠구나, 내가 이런 실수는 이렇게 만회해 봐야지, 이런 자기 검열을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행운의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보죠. 자, 이 광대 카드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긴장하는 상황이라던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너는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될 거고, 새로운 시작과 어떤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메시지의 해설을 읽을 때 뭐야, 나쁜 건가? 뭔가 무섭게 생겼잖아요. 뭔가 이렇게 조금 징그럽기도 하고 예쁜 카드는 아니다. 그쵸? 근데 이게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사실 이게 한국 카드는 아니지만 네가 두려운 일이 있을 거야. 누구 때문에 눈치 봐야 하거나 뭔가 잘 될까 안 될까 계속 이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겠지. 근데 그거 결국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11월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행착오도 겪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그만큼 그 과정을 잘 겪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11월도 화이팅이고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11월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기인지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Your commitment is being tested 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 되게 오랜만인데요. 이 카드는 하늘이 너를 시험하고 있나니 라는 메시지를 줘요. 이거는 너는 힘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메시지는 너의 꿈은 뭐니? 네가 전념하고 싶은 꿈이 뭐야? 목표가 뭐야? 그거 계속해.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어떤 시험을 주더라도 뭔가 어려운 난관이 펼쳐지더라도 너는 너를 믿고 계속 쭉 이어나가면 된다. 너는 꿈을 펼쳐나갈 거야.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굉장히 확신을 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만둬. 그거 안 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힘든 거 당연해. 네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목표거든. 꿈이 있다면 그러면 너는 이루게 될 거야. 이렇게 뭔가 시크하게 이 조언을 해준달까요? 자,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번 펼쳐봅니다. 그쵸. 원래 꿈이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루기 어려워요. 그죠? 그냥 남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면은 내가 꿈이라고 하겠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의 모습. 자, 여러분들은 좀 두려움이 있네요. 말 그대로 진짜 이 테스트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불안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건 내 속마음에 한켠에 전차 카드가 떴기 때문인데요. 이 전차는 인정 욕구가 강해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거야 라는 그런 의지가 강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페이지 소지가 나왔다는 건 내 실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계속 해나가겠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아직은 좀 부족해. 기술이 조금 더 갈고 닦아야 되고 경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 하지만 내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난달의 흐름과 이번 11월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 기술이야 뭐 내가 계속 하다 보면 늘지 않겠어요? 그쵸? 의지가 중요하지. 자,
아하.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겠다. 걱정할 거 없겠다. 여러분들 10월 달에는 너무너무 고민 많으셨죠? 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아, 나 할 때 된 것 같은데. 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하면서 엄청 고민 많이 하셨다고 떠요. 근데 뭔가 크게 결정을 했다라기보다는 현재를 유지하는 쪽으로 좀 선택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이런 운명의 수레바퀴 때문인데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내 운이 바뀐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여러분들의 상황의 카드로 나왔으니까 일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알겠지만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하는 거 그대로 유지를 하자. 일단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마무리됐던 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1월에는 3번 컵 카드가 나왔어요. 이 3번 컵 카드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이도 저도 안 될 거면 그냥 즐기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툭 던지듯이 한번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해보는 그런 모습이니까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3번 컵 카드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행복, 즉각적인 만족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부터 너무 고민을 하고 시작하면 사실 진척이 너무 느리겠죠. 시작을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는 냅다 이렇게 몸을 던지는 모습이다. 아우, 그냥 즐겁게 하자. 즐기자, 즐기자. 인생 뭐 있나?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마음의 흐름은 어떨까요? 볼게요. 아하,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떠올라요, 저는. 약간 3번 컵카드에 밑에 킹의 소주가 떴거든요. 신기하게. 이거는 질러놓고 수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어떻게 해서든 되게 돼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저도 사업을 해볼까 말까 이런 고민하던 시절이 왜 없었겠어요. 20대 시절에 왜 한 번씩은 도전해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 아시는 막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질러놓고 봐. 지르게 되면 어떻게든 상황이 흘러가게 돼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셨거든요. 하여간 여러분들에게는 11월에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답니다. 뭐 상황이 펼쳐지면 어찌됐건 내가 못하겠어? 난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멋있습니다. 일단 10월의 흐름을 봤을 때요. 여러분들이 진짜 심적이든 육체적이든 굉장히 고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시원시원하게 뭔가 베팅을 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데스 카드가 속마음이 나왔다라는 건 뭔가 일에 마음이 뜬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때 나오기도 해요. 내가 이 생활 언제까지 할까? 끝내고 싶다. 막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때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랬다면 이렇게 반대로 나왔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두고 싶어서 진짜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답답한 거죠. 뭔가 크게 뭔가 변화를 주고 싶고 나도 새로운 것 좀 해보고 싶고 좀 더 도약하고 싶고 이런 욕심은 있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되는 나의 육체적인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쵸? 이 원래 머릿속이 빨라요. 이 빠른 머릿속을 부여잡고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원래. 근데 11월에는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질러보고 수습하는 그런 일에서 행운이 따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업, 금전, 그리고 외부적인 관계에서 어떤 흐름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 금전, 인간관계. 야, 이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바보 카드가 떴네요. 이 더 풀 카드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나오는 카드예요. 이게 뭐냐? 할 거면 그냥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오늘 말이 조금 센가요? 여러분들에게 좀 푸시가 필요해요. 뭔가 이렇게 등 떠밀어 주는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왜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지 너무 심사숙고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카드들이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센 말 싫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좀 푸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할 거면 하세요. 11월에. 아셨죠? 안 할 거면 그냥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왜 자꾸 마음으로 갈등을 느껴요. 11월에 하십시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별 카드가 나왔어요. The Star 카드가 나왔는데 별 카드는 시기적으로도 나올 때 제가 조언을 자주 드리는 건 투자할 시기예요. 뭔가 벌어들이고 많이 이익을 보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내가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아끼지 말고 투자하세요 라고 조언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의 11월이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옮기게 될 텐데 거기에 드는 금전적인 어떤 투자 또는 시간적인 투자도 될 수 있겠죠.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큰 수익을 내거나 보상을 받으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즐기는 마음이 필수겠다. 너무 고민하고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이번 달에 이걸 투자해서 다음 달에 바로 얻어야지 이런 투자 말고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긍정적인 보상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즐기면서 하는 게 필수적이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게 감정적인 만족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당장은 조금 들어가는 돈이나 나의 에너지, 노력이 많더라도 즐거우니까 괜찮아 하면서 버틸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외부적인 여건에서는 퀸 오브 컵스가 떴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관계적으로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걸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에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게 좋아요. 이슈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모임을 나간다던가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직 확정된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던가 교류할 수 있는 거 또는 직업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선생님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누구든 상관이 없으니까요. 사람 많이 만나시래요. 아셨죠? 그리고 연애적인 측면에서 이런 퀸 오브 컵스가 나올 때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챙겨주고 싶어요. 막 옆에 있는 사람 챙겨주고 싶고 막 상대방에게 막 애정을 쏟고 싶은 그런 엄마 같은 마음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커지면은 그 이면에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쵸? 괜히 나 혼자 섭섭한 일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연인이신 분들 또는 부부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썸 타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괜히 알아서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겠지? 이렇게 그렇겠지 저렇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면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또는 나 이거 조금 서운해 하면은 나 이거 좀 서운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래요. 아셨죠? 표현을 조금 하셔라. 자, 그러면 11월에 여러분들이 각각 이렇게 잘 보내시면 얻게 되는 결과,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뽑아볼게요. 자, 일적으로 성과, 그리고 금전, 인간관계, 일, 금전, 관계. 근데 직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굉장히 좋네요. 일단은 직업적으로는 초심을 되찾게 된다. 이게 가장 큰 보상이라고 합니다. 나 이 일 너무 좋아. 완전 천직인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 그게 보상이라고 해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요거 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뭔가 보인다는 거죠.
아, 이게 내가 투자하니까 되네? 되네, 이런 가능성을 보게 되면 내가 거기에서 얻는 어떤 아이디어나 또는 어떤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아, 요거 진짜 제대로 해봐가지고 요런 부분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성과를 내보면 좋겠다. 이런 그림이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매지션이 나왔다는 건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된다. 그게 보상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요, 보상이 소주로 나왔어요. 에이스 소주로 나왔는데, 이 에이스 소주가 관계에서 나오면요, 끝내는 그런 속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관념이 굉장히 확실해지면서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관계적으로 퀸 오브 컵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퀸 오브 컵스는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쏟는 경향이 있어. 막 엄마들 중에도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관계에서요, 너무 선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배려하거나 너무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맺고 끊는 걸 잘하는 건강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보상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큰 보상인데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어려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뭐 저 또한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사랑을 줄 때는 마음껏 줄 수 있으면서도 너무 선을 넘어온다 싶은 사람에게는 적당하게 차갑게 굴 수 있는 그런 뭔가 완급 조절을 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큰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주부터 5주차까지의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1, 2, 3, 4, 5. 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입장에서 보는 흐름이 아니라요. 이런 운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라고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째 주에는요, 8번 컵 카드가 나왔죠.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걸 찾아 떠나는 모습이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새로 시작할 일이 있다면, 뭔가 베팅해 볼 일이 있다면 첫째 주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내가 너무 심각할 필요 없잖아. 내가 너무 마음을 많이 쏟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해보자. 이런 가벼운 마음을 좀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첫째 주에 하십시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요, 8번 펜타클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상승된다고 해요. 뭔가 에너지가 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뚱땅뚱땅 만들어낸다는 건. 그래서 일상을 잘 보낼 수 있게 된다. 또는 내가 맡은 일이 많더라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11월에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면 둘째 주에 조금 몰아서 많이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9번 완즈가 나와서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버티고 인내하는 힘이 강해진다라고 하니까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 일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요. 2번 펜타클이 떴는데요. 이 2번의 속성이 나올 때에는 내가 현실과 이상의 어떤 조율을 잘 해야 되는 상황 또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상황. 그쵸? 내가 앞으로 가는 일이 있다면 현재를 유지하는 일도 있겠죠. 그래서 유지를 잘 하면서 새로운 일도 하면서 이렇게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들어올 수 있대요. 그래서 네 번째 주에는 한눈 팔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는 에이스 완즈가 떴죠. 뭔가 행동력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고 의지가 생기는 모습이다 보니까 다섯째 주에 여러분들이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일이 생긴다던가 나 이거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던가 뭔가 새롭게 또 도전할 일들이 있다면 도전하기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행운 조언 뽑아볼게요.
야, 여러분들. 진짜 이 행운 조언에서도 이렇게 뼈를 때리네요. 이 행운 조언의 이 카드는요, 꿈만 꾸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거든요. 성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으면 여기에 따른 행동은 당연히 네가 해야 되겠지라고 한 번 더 좀 뼈를 때리는 그런 느낌 들거든요. 지금 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도 네가 꿈이 있어? 그럼 네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야. 네 마음하게 달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 첫째 주차에 마음 잘 잡고 그냥 해보십시오. 아셨죠? 여러분들 응원 드릴게요.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11월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기인지 뽑아본 카드인데요. 오, Emotions are learning high 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슈퍼문이죠. 자, 이 카드가 나올 때는요. 뭔가 신나는 일이 생기겠군 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또는 성공이 이만큼 가까이에 있으니까 너는 그냥 믿어야 돼.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11월은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번 펼쳐볼게요. 하하. 자,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신나네.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속성의 카드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뭔가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걸로 뭔가 큰 성공을 이루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거죠. 아, 나 저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내 눈앞에 이거 있는데 내가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드는 일들 있죠. 뭐 이런 카드들이 보이면 예를 들어서 유튜버라던가 그쵸? 아니면 인스트럭터, 인스타그램을 운영해 본다던가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태양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나를 봐준다는 속성이 있거든요. 인기가 많아지겠다.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카드이기도 하니까 뭔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신나는 일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황도 한번 펼쳐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시종의 검 카드가 나왔죠. 요즘에 이 인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뭔가 연말이라서 그런가? 연말이라서 사실 이게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 1월에 계획하는 거랑 11월에 계획하는 거랑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해. 그냥 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모습만 보더라도. 자, 여러분들 상황을 봅니다. 아하, 여러분들 10월 달에요.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있나요? 지금 매지션이나 바보 카드가 이렇게 떴다는 건 이 한다고 말은 했어요. 그쵸? 내가 선포한 일이라고 하기는 하거든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딱 사람들을 주목시켰는데 그게 끝이야. 저 여기 있어요. 봐보세요. 여기요. 했는데 거기까지. 뭔가 결론이 난 게 없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더 풀 카드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조금 애매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었지만 이걸 끝맺음을 제대로 못했다던가 제대로 뭔가 시도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 뭐 만약에 유튜브라고 한다면 유튜브 계정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나 유튜브 하잖아. 계정 만들었잖아. 썸네일 한번 만들어 봤잖아는 된 건데 영상을 안 올린다던가 아니면 영상을 하나만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진전을 계속 못하고 있다던가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여간 10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아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1월에는 9번 펜타클이 떴어요. 9번 펜타클은 그냥 가진 걸로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 또 안주하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딱히 나쁘지 않아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생각보다 가까이에 성공이 있으니까 꿈을 한번 믿고 전진해봐. 너만 그냥 마음을 좀 바꾸면 이룰 수 있는 게 이만큼 많이 있어. 네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일상을 좀 깨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 보면 만약에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아서 담장 안에 너무나 예쁜 정원이거든요.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표정이 좋지 않죠. 재미없어. 혼자 이렇게 넓은 정원에 앉아있으면 뭐해. 다 갖고 있지만 친구가 없어.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돈은 많은데 그 돈을 같이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의 틀을 깨고 이 담장 있죠? 이 담장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재미를 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한번 펼쳐볼게요. 참 타로 카드는 신기해요. 자, 여기서도 바보 카드, 매지션 카드 동일하게 나왔죠.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뭔가 한번 베팅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매지션이 나오는 경우에는 외모에 대한 그런 그 이슈가 많이 들어와요. 외모를 꾸미고 싶다던가, 성형? 성형인가? 나 쌍꺼풀 할 거야. 했다가 그냥 병원만 알아보고 그랬던.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나 뭐 뷰티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진전이 없었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뭔가 해보기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거든요. 상황적으로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뭔가 베팅을 할 그런 여유도 없었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이 일과 관련해서 뭔가 더 해보려니까 도저히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1월에 마음 안에서는 퀸 컵이 떴죠. 이 퀸의 컵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심각하게 이 일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신나는 일이 생기겠다라는 생각 그 하나만으로 그냥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11월에 펼쳐질 일과 금전,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근래에는 좀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동기부여라던가, 뭐 재미를 찾아야 한다던가, 초심을 찾아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 있죠. 아무래도 연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얻은 게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1년을 잘 보내왔다면, 사람이 좀 쉬고 싶고, 뭔가 천천히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편안하게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일, 금전, 인간관계. 그래요. 여러분들. 직업적으로는요, 7번 소주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새로 시도하려고 하고 하는 이 일이 직업적인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 봐요. 지금 직업적인 부분에서 7번 소주로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 또는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들인 노력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되고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11월에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지 않는 거, 요행을 하지 않는 거, 내가 들인 노력보다 더 많은 걸 기대한다거나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거,
내게 아닌데 자꾸 욕심을 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걸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조언 카드로 뽑은 거니까요. 뭐 나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냥 직업적으로 더 잘 되려면 이런 걸 좀 조심하고 이런 걸 좀 더 활용하면 좋다라고 들으시면 좋거든요. 하여간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욕심만 내면, 그죠? 내가 한 만큼의 결과만 바란다면 얻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손이 나와 있잖아요. 손이 나와 있고 내게 있어요. 내가 집을 만한 칼은 있거든요. 근데 이 손으로 칼 하나만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 칼 하나만 잡더라도 내 거잖아요. 그죠? 그거만 욕심 내시래요. 그건 욕심도 아니죠. 그래서 정당한 어떤 요구가 가능한 성과들만 기대하고 노력하면 그만큼의 성과는 반드시 얻어질지어니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가지려고 하면 안 되겠다. 탈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컵 카드가 나왔는데 또 여왕의 컵 카드가 나왔어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컵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일단 마음을 많이 써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좀 나누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금전적인 부분에 나왔으니까 고마운 사람한테 좀 밥 좀 사고 또는 내가 받은 게 있다면 좀 돌려주기도 하고 내가 배려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면서 11월에는 그렇게 내가 베풀면 운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베푸는 것과 동시에 내가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대요. 보면은 이렇게 막 컵을 쥐고 너무 우아하게 서 있는데 그 반대 이면에는 내가 먼저 먹어야지. 내가 우선이야. 내가 여왕이니까. 내가 먹고 남은 거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베풀고 나누면 나눌수록 나에게 들어오는 금전적인 운 또는 장기적인 금전적인 운이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인간관계 운을 본다면 더 월드 카드가 떴는데 메이저 카드에서 더 월드는 마지막 수예요. 그러니까 여정의 마지막을 뜻하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내가 신뢰를 쌓아왔고 서로 소통을 활발하게 해왔던 어떤 관계에서 좋은 운이 펼쳐지겠다. 기존에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오랜만에 약속을 해도 좋고 모임에 나가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연애운으로 좀 친다면 연애에서는 더 월드가 사실 약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썸을 타는 데에 내가 마지막 수가 나온다는 건 썸이 끝난다는 걸 뜻하는데 썸이 끝나는 경우는 두 가지죠. 사귀던가, 그쵸? 연인이 되던가 아니면 아예 썸으로 끝나던가, 그쵸? 그래서 솔로이신 분들은요, 만약에 지금 썸 타고 계신 분들 있다고 한다면 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는 게 도움이 돼요. 너무 이렇게 방어벽을 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먼저 연락을 좀 자주 해준다던가 이 9번 펜타클 때문에 그런데 너무 재고 따지고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조금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계산해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하여간 잘 되고 싶다면 그 사람과 잘 되고 싶다면 조금 나도 좀 욕심을 내려놓는 거 그거는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각각의 이런 일, 금전, 인간관계에서 잘 풀리면 한 달 후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금전, 인간관계. 1. 금전, 오, 인간관계. 아하. 자, 여러분들. 이 직업적으로는 10번 펜타클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9번 펜타클의 속성이 나왔잖아요. 11월에 흐름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용기를 내서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거지 하면서 가볍게 시작했던 그 일을 완전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9번 펜타클에서 10번 펜타클이 됐다는 건 내가 이렇게 조금 울상이고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그 부분을 채우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만약에 마음속에 지난달까지 묵혀두었던 뭔가 행동력 있게 계속 쭉쭉 나가지 못했던 그 일이 있다면 11월에는 계속 도전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금전적인 측면에선 태양카드가 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태양카드 같은 경우에도 감정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려한 만큼, 내가 베푼 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환호를 얻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고 관심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로 보상을 받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약간 금전운으로 나와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 장사가 안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어차피 식재료는 많이 사놨고 근데 장사는 안 되니까 자꾸 식재료가 상하더래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좀 나눠줬대요. 근데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때 그 나눠줬던 이웃분들이 입소문을 내줘서 그 가게에 다시 찾아와서 가게가 번창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 이야기긴 하지만 하여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내가 우선은 베풀었더니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였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이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4번 소주가 보상으로 떴어요. 4번 소주는 휴식을 의미하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 그게 큰 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더 월드 카드가 마지막 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번 물갈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 4번 소주가 여러분들의 보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관계 면에서 편안해진다. 여기까지가 11월의 인간관계 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1주부터 5주차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주, 2주, 3주, 4주, 5주, 2주, 3주, 4주, 5주. 우선은 이렇게 될 거예요 하는 그런 예언 카드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런 운을 활용하기 좋으니까 활용하고 주의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첫째 주에는 투 오브 완즈가 떠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모색하고 기획하기 좋은 시기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주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첫째 주에 기획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반대 이면은 기획만 하는 게 좋다로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꼼꼼하게 전략적으로 기획을 짜고 준비를 잘 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9번 완즈가 떠서요.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대요. 그래서 일을 너무 몰아서 하기보다는 분배를 잘해서 계획적으로 일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을 미루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때그때 할 일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버틸만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세븐 오브 컵스가 떠서요.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잡념이 많아질 수 있대요. 마음속에 뭔가 불안정한 마음이 많이 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변화를 주려면 세 번째 주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10번 펜타클이 떴네요. 10번 펜타클은 유산 상속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선보이거나 사람들에게 나눌 일이 있다면, 나의 능력을 좀 공유할 일이 있다면 네 번째 주가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때에는 아낌없이 나눠주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는 은둔자 카드가 떠서요. 내면에 집중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여행을 다녀와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장거리 여행이 아니더라도 잠깐 한 1박 2일 정도 조용한 곳에 다녀오셔도 좋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는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래요. 그러면 좀 더 운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행운의 조언 뽑아볼게요. 행운의 조언. 자, 가시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가시나무는요, 어떤 난관이 펼쳐지더라도 개의치 말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 가시돋친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면은 7번 소주나 9번 펜타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방어벽을 치고 내가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인드 세팅을 좀 잘 하시는 게 좋겠다. 또는 뭐 동기부여 영상이라던가 책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11월도 응원 드리면서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11월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기인지 뽑아본 카드인데요. 오, 야, 이 카드 너무 오랜만이네요.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너는 뭔지 모르게 끌리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 그곳은 맞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어떤 도전의 의미를 주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카드이기도 하니까 11월은 용기가 필요한 한 달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이 맞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펼쳐봅니다. 하하. 자, 마음 안에서는 황제 카드가 떴고요. 그리고 겉모습으로는 펜타클 시종이 떴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유지하면서 새로운 걸 도전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황제 카드가 마음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버리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더 단단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무언가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들의 11월 과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황도 한번 펼쳐볼게요. 와우. 아하. 자, 여러분들 11월에는요, 여러분들 좀 변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탈피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이랑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머무르면 안 돼. 이제는 진짜 결심하고 그냥 나아가야 돼. 네가 거기 머무르고 있으려고 해도 아마 안 될 거야. 변해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10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속이 부릉부릉한 것 같아요.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고 싶고, 갖고 싶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성취욕이 굉장히 강해졌던 10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근데 상황상 내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여기까지가 나와 있네요. 텐 오브 소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시기에 나오기도 해요. 퀸 오브 완즈가 나왔다는 건 이미 내가 맡은 일이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성취를 이루려니 내가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상황상 내가 진행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근데 11월에는 더 이상 그걸 미룰 수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마음의 흐름도 한번 펼쳐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아하,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월에 여러분들 속마음이 아주 문드러진다, 문드러져. 그쵸?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내 이 책임에서 다 벗어나고 싶어. 이런 생각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즉각적인 해소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욕구불만에 쌓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위아래로 3번의 카드가 떴어요. 삼수의 수비학의 의미는 지금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하고 싶어, 지금 가고 싶어, 지금 갖고 싶어, 지금 느끼고 싶어, 이런 욕망을 나타내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카드들이 떴네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맡은 바는 그래도 다 잘 해야죠. 이런 카드가 떠서 참 여러분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11월에는 6번 완즈가 떴죠. 데스 밑에 6번 완즈가 뜨니까 되게 이상하죠. 자, 6번 완즈는요,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예요. 내가 버티고 안 하려고 해도 상황상 사람들이 해줘 아니면 너를 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로 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버팅기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부담을 좀 느끼더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업, 금전, 환경적인 부분에서 인간관계까지 한번 세세하게 운의 흐름을 뽑아볼게요. 이 데스 카드가 나올 때는 사실 뭐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환경적인 그런 운의 흐름, 자꾸 환경이 나를 푸시하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변화가 자꾸 지연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 펜타클처럼 내가 가진 건 이 조그만한 동전 하나 뿐이지만 그래도 나는 해볼 거야 라는 그런 의지는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금전 관계. 자, 여러분들 희소식이 많네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습관이든 해왔던 일의 방식이든 만나는 사람이든 변화를 줘야 되겠죠. 내가 활동하는 그런 범위를 좀 벗어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일을 좀 찾아서 하시래요. 네, 재밌는 일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도 3번의 컵카드로 나왔다는 건 내가 10월에 그때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 나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했던 거. 그거 하시랍니다. 아셨죠? 투자한다 생각하고. 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나이트 오브 컵스가 떴어요. 이거 주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기사거든요. 이거 주면 좋아하겠지? 이거 해주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겠지?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의 금전운을 상승시켜준다라고 하거든요. 금전운에서 이런 컵카드가 나올 때는요. 내가 마음을 쓰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게 돈을 끌어당겨준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면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요런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어떤 분야에 눈을 트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나를 지금 추종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그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나를 왜 좋아할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는 이유는 뭘까? 그럼 나는 저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가게나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의견을 제시해 본다던가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가는데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이게 도움이 좀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는데 그게 잘 돼서 보너스를 받게 된다던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주면 도움이 될까? 뭘 주면 좋아할까? 이 생각을 하면 금전운이 끌어당겨진다,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외부적인 상황이나 인간 관계에서 10번 완즈가 떴어요. 이건 책임감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 카드들을 보면 책임감이 강하고 뭔가 내가 막 다 챙겨주고 물심양면 도와주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내 의지, 나의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헌신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황제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체력 관리 잘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책임을 다하지 마세요 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되 그럼 체력 분배는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좀 많아질 수 있고 또 내가 주고 싶은 게 많아질 수 있어요. 이 6번 완즈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응원해주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 잘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11월 마지막쯤 보상받게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뽑아볼게요. 1. 금전 관계. 하하. 직업적으로는요. 심판 카드가 떴죠. 직업적으로 심판 카드는 뭐냐면 한번 도약하게 되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쏟아 부었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네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자, 그리고 금전적인 측면에서 얻게 되는 건 에이스 소즈가 떴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리 분별이 잘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트 컵 카드의 인물은요. 사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준다라기보다는 내가 주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주는 사람이거든요. 좋아하겠지라고 줬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 이런 건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하는구나 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쵸? 내가 진심을 다해서 줬는데 아,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네 이러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걸 원했던 거구나. 이걸 깨닫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우리 회사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그게 정말 큰 보상이겠죠. 또는 가게나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선보였더니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좋아하는구나. 아, 이런 이벤트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해볼 수 있겠다. 이러면서 또 금전적인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겠죠. 왜냐면 사업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타겟층을 정확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힌트를 얻게 된대요.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에서 되게 독특한 건 데스 카드가 여러분들의 보상으로 들어왔어요. 데스는요, 인간관계에서는 물갈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지내왔던 그 사람들 너머에 많은 사람들을 더 알게 되고, 그쵸? 물갈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늘 놀았던 그런 물에서 벗어나서 다른 물에서 노는 사람들까지 알게 되는 그런 행운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1주부터 5주차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 2주, 3주, 4주, 5주. 1, 2, 3, 4, 5. 하하.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 예언의 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운을 활용하면 좋으니까 이런 운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조심하세요 라고 들으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주에는요. 7번 펜타클이 떴어요. 여러분들 심심하다. 그쵸? 여러분들 하는 일에 보람도 없고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약간 무기력감에 시달린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주에 이런 그 운의 흐름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 뭔가 내가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굉장히 가치롭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더 뽑아낼 수 있는 게 없을까? 거기에서 내가 더 발전시킬 만한 게 없을까? 그걸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그런 후회나 미련이나 뭔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요, 긍정적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고 가치 있게 본다면 거기에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주에는 킹 펜타클이 떴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요 부분을 좀 살리면 내가 이 상황을 좀 더 좋게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이 되게 빨리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기 좋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3 오브 컵스가 떴죠. 여러분들이 뭔가 재미있는 일을 만들기 좋은 시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면 또 거기에서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모임을 가지셔도 좋겠고요. 오랜만에 친구와 약속을 잡고 수다를 떨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10번 펜타클이 떠서요. 10번 펜타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나의 물질적인 부분이든 정신적인 부분이든 시간적인 부분이든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나누고 공유하고 그런 것에 운이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는 이 카드 그대로 이미지 그대로 본다면 가족 모임을 가져도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는요. 9번 소주가 떴는데요. 이 9번 소주는 상념이 많아질 때 나오거든요. 부정적인 생각, 과거에 대한 미련, 후회 이런 게 많이 떠오르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니까 다섯 번째 주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괜히 상념에 빠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들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놀러 나가시든 나와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나서 좀 조언을 듣든 아니면 산책이나 운동을 좀 하시든 하여간 혼자 말고 밖에 좀 많이 돌아다니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조언도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줄 조언은 아하. 자, 닷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닷 카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측면이라던가 금전적인 측면에서 컵 카드가 나와서 이런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컵 카드의 속성 중에 이면에는요.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그런 속성도 있겠죠. 그쵸? 감정이 너무 발달하게 되면 직업이나 금전에서는 내가 너무 이상적인 것을 쫓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약간 미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기획을 하거나 뭔가 도전을 하거나 즐거운 일을 벌리는 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한 발 한 발씩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너무 막 어떻게든 되겠지, 몰라 이런 마음보다는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이런 항로를 좀 정해놓고 가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4번 분들 11월에 재미난 일 많이 만드시고 또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11월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기인지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자, 물고기 자리에 풀문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는요, 특히 풀문으로 나올 때는 마지막을 의미할 때 나오기도 해요. 끝맺음을 의미할 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신중함이 필요할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11월은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이런 시기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펼쳐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이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물고기 자리가 나온 것 같은데, 내 마음 안에서는 하기 싫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내가 의지 있게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 때 있죠. 늘 내 마음이 좋을 때 시작할 수는 없어요. 뭔가 상황상 완벽하진 않아도 내 마음이 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아도 보여줘야 할 때는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는 힘들지만 버겁지만 조금 이겨내야 되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11월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은 데스카드, 데스카드라는 건 뭔가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 있다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근데 겉으로는 매지션, 새로운 시작, 열정, 의지를 나타내는 카드가 나왔다 보니까 마음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그런 모습, 그 간극에서 느끼는 그런 걱정들, 고민들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풀어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유리할지 좀 상황을 보면서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하. 좋네요. 일단은 11월에 투 오브 완즈가 먼저 보이는데요. 투 오브 완즈는 그 다음 수를 기획하고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걸 의미하는데 행동력을 의미하진 않거든요. 내가 저쪽으로 갈 거야 까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상황을 정리정돈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뭔가 있거든요. 뭔가 잔재가 남아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좀 끝내 좀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월에 여러분들이 정말 고군분투해왔어요. 이 8번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인내해야 하는 과정, 내가 수련해야 되는 과정, 책임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월에 너무너무 바빴고 또 내 실력과 역량을 갈고 닦기 위한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해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바닥난 상태였고 또는 심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11월에 다음 수를 내다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여유가 생긴다는 의미도 되니까 그쵸? 그래서 11월에는 조금 10월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펼쳐볼게요. 아하. 제가 봤을 땐 사실 뭐 11월에 시작해도 될 일이에요. 11월에 시작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완벽하게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는 일 같거든요. 자꾸 미련을 두고 있대요. 이 8번 소주 카드가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이미 10월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어떤 상황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괜찮았다면 이 상황을 조금 끝내고 조금 정리정돈하고 새로운 어떤 걸 시도해 볼 만 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야. 내가 빠뜨린 게 있을 거야. 뭐 이런 상념에 빠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눈을 감고 있다는 건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마음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상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현실성과 정신적인 부분의 밸런스가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셔라. 너무 완벽성을 목표로 두지 마시고 이 모든 인생을 과정이라고 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어차피 완벽한 계획은 없어요. 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해라 주의거든요. 물론 그만두는 데 있어서는 하지 마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버텨라 인내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새로운 걸 시도함에 있어서는 빨리 해라 하려면은 빨리 하고 빨리 실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관점의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안 나와요. 네.
여러분들 그냥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냥 해보세요. 아셨죠?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셨죠? 이 끝맺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 자리가 끝맺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라고 했던 건 생각을 끝내라는 거죠. 그쵸? 상념을 끝내라. 이상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와서 현실성 있는 그런 현실을 직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과 금전, 인간 관계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11월 운세를 읽는데 단호박이야. 아주 제가 단호해집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막 진짜 막 엄마처럼 보듬어 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푸시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일, 금전, 인간관계. 또 제가 또 뼈 때렸다고 삐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직업적인 부분에서 일과 관련해서 바보 카드가 나왔죠. 아, 하려면 하시고요. 말라면 마세요.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아, 이 바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11월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뭔가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바보 카드는요, 이도저도 아닐 때 나오는 카드예요. 뭔가 시작은 했는데 가진 건 없고, 내가 뭔가 제대로 보여주자니, 아직은 시작선상에 있네. 이거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랍니다. 바보 카드 나왔으니까 가볍게 해도 되는 일이라고 해요. 아셨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투 완즈가 또 나왔네요. 되게 재밌는 게 투 완즈가 이 암벽 등반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거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일단은 내가 가본다. 일단은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려고 해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이 직업적인 부분이 금전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직업이라고 해서 직장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투잡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직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공부일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투자라고 생각하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이나 인간 관계에서요. 매지션이 나왔어요. 뭔가 인기를 얻을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주목받을 일이 생긴다. 외모가 출중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실 상호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매지션은 나 이렇게 잘났는데 한번 보실라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스타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려고 하는 분야가 뭔가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야 되고 인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일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 이렇게 일과 직업 그리고 금전, 인간관계에서 잘 보낸다면 11월 말쯤에는 어떤 보상을 얻게 될까요? 뽑아볼게요. 일, 금전, 관계. 아이고. 자, 보상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좋다고 보여지는 건 이거. 금전적인 부분에 6번 러버스 카드가 떴다는 건데요. 이 러버스는 사실 인복을 뜻하기도 해요. 뭐 금전, 돈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뭔가 여러분들 주변이 시끌벅적해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육수는 내 사람, 나의 회사, 나의 가족, 뭐 나의 조직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도달하니까 여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일 수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어떤 거냐면 요즘에는 웹툰이나 뭐 작가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찌 보면 주목받으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브런치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니면 블로그를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요. 아니면 유튜브를 진짜 오픈하려고 했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물론 한 달 정도로 해서 어떤 이게 큰 결과를 내는 건 아니래요. 달카드가 나왔거든요. 달카드는 그냥 가보는 거예요. 일단은 계속 가보자. 이거예요. 너의 직관을 믿고 그냥 계속 쭉 가봐. 괜찮을 것 같아. 그 끝에 다다르면 뭔가라도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크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팬이 생기는 거기도 하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걸 의미하기도 하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보상이죠. 그쵸? 자,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이나 인간관계에서 4번 펜타클이 보상으로 떴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가 뭔가 선보였더니 주목을 받는 인간관계라고 했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준 거예요. 네. 거기에서 얻은 보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준 걸 수도 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생긴 이익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을 좋아해 주는 누군가로부터 얻는 이득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가나 웹툰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광고가 들어온다? 아주 조그만한 광고라도 붙게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가 있지? 뭐 협찬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걸 수도 있겠죠. 하여간 뭔가 얻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해야겠어요? 좋아 보여야겠죠. 이 매지션이 나올 때에는 외모에 좀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의미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가게를 단장해 본다던가 보여지는 거에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인테리어라던가 아니면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좀 예쁘게 꾸며본다던가 아니면 작가 프로필 같은 거를 화사하게 바꿔본다던가 뭐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겠죠. 네.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좀 활용해서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조금 더 힘써 본다던가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1주에서 5주차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예체능 계열로 좀 예를 들어서 좀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직장인분들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새롭게 시도하는 어떤 공부나 자격증이나 뭔가 발표, 프로젝트 이런 게 있다면 좀 구색을 잘 맞추는 거, PPT에 좀 신경을 쓰는 거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요. 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4, 5. 오, 저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될 거예요 라는 예언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런 운이 강해지니 이 운을 활용하세요 라고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첫 번째 주에는요. 템퍼런스 카드가 떴죠. 내가 좀 심사숙고하고 뭐 계획하고 좀 나를 되돌아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보는 그런 데에 쓰면 좋은 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데스 카드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직 준비하시나요? 이직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쵸? 그래요.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아라. 네, 참아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야 하네요. 그렇구나. 자, 직업적으로 바보 카드가 뜨고 달 카드가 떴다는 건요.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네,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이직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직을 안 하면 달라질 게 없겠죠. 내가 계속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면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기를 잘 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면접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쵸? 오, 그래요. 면접을 본다라고 한다면 외모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말끔하게 잘 차려입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말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이 얘기하는 게 좋대요. 저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되게 어필이 잘 된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첫 번째 주에는 좋지 않대요. 첫 번째 주에는 뭐 면접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 퇴사할게요.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 좀 좋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직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직이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좋은 시기 먼저 알려드리면 네 번째 주, 네 번째 주와 다섯 번째 주, 11월 말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좀 좋은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니까 너무 섣불리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잘 살펴보고 준비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네 번째 주에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결심을 하고 이동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내가 마음을 먹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섯 번째 주가 가장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차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곳을 달려가는 거거든요. 불러주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좀 따져볼 건 좀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펜타클 기사가 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지향적인 선택을 하고 유지를 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실성을 어필하고 신뢰를 쌓아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7번 펜타클이 나와서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먹는다는 건 이직을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끝낸다는 건 내가 더 이상 이직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걸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내가 새로운 관점이 생기니까 내가 맞는 일을 새롭게 좀 시작하는 그런 느낌도 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펼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세 번째 주에 7번 펜타클이 나왔다는 건 네가 가진 게 이만큼 많으니까 좀 여기에 대한 가치를 좀 다시 매겨봐 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의 처지를 비관한다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진짜 정확하게 직시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셨죠? 현실을 직시해라. 세 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뭔가 마음의 변화가 들어온대요. 긍정적인 변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든 일단 내 마음이 동요되고 뭔가 가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라. 그러려면 외부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말고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보다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일을 잘 아는 전문가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듣는 게 도움이 되는 주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뭔가 결정을 하고 가요. 근데 그 방향이 새로운 곳이긴 한데 그게 꼭 퇴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 해보세요. 네 번째 주까지. 아셨죠? 그 전에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행운 조언도 뽑아볼게요. 야, 이 고양이 카드가 나와버리네. 이 고양이 카드는 웃는 얼굴로 배신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주까지요.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왜? 야, 이직해. 아니면 괜히 헛바람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시는 분들 또는 괜히 내 편 드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자기 실속 챙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말을 믿기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시키는 결정들 있죠. 심사숙고해서 뭔가 내가 그냥 단지 힘들어서 결정하는 일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게 나은 것 같아서 하는 결정인지 명확하게 보시래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의 관점에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지 뭔가 이직이나 퇴사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는 응원 드릴 테니까요. 남의 말 듣지 마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11월 전체 운을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기대되는 일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중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조금 보였어요. 그쵸? 11월은 연말이라서 마무리와 시작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좀 더 잘해보려는 마음이 강해져서 부담이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달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요. 명확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택 하셔서 행복과 감사가 함께하는 11월이 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럼 안녕!